노비 중에서도 뛰어난 재능으로 좀 성공하고 조선시대를 좀 놀라게 한 이들에 대해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글짓기에 능했다는 노비 시인 정초부입니다. 정초부. 노비 시인의 실력을 알 수 있는 그림 하나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로 알려진 김홍도의 작품입니다. 자, 그 위에 막 이렇게 글이 써 있죠. 위에 한시가 바로 이 노비 시인이 쓴 시라고 합니다. 이 시를 보고 이 영감을 받은 김홍도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림 정말 너무 좋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에이시아가 한번 읽어주세요. 동호의 봄빛이 쪽빛보다 푸르러 하얀 새 두어 마리 또렷이 보이네. 노젓는 소리에 새들은 날아가고 노을진 산 그림자만 강물 위에 어리네. 시가 너무 아름답다. 그림이 그려지는 시네요. 그렇죠? 듣기만 해도 왜 김홍도가 그림을 그렸는지 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당시에 노비들 교육 안 받은 거 아니었어요? 교육 안 받은 건데 너무 좋은데? 이 명망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조선 후기의 최고 시인들의 작품을 실은 병세집이라는 시집이 있어요. 이 노비 시인의 시가 무려 11수나 실렸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반들의 이 시사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임에도 초대받아서 양반들과 함께 시를 짓고 그 시에 또 감명받은 양반들이 그의 집까지 찾아올 정도였다고 해요.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그렇네. 되게 재밌다. 그 이분은 도대체 정체가 뭐고 어떤 노비였길래 저렇게 글 공부를 했나요? 이 노비 시인은 성이 정씨고 나무꾼이라는 의미의 초보를 붙여서 그래서 정초부입니다. 경기도 양평에 거주해 있는데요. 명만 높은 감은 여춘형의 노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정초부가 중얼중얼 이렇게 시를 읽길래 이제 캐물어 보니까 주인이 독서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외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천재네. 이거 주인이 이거 뭔가 남다르다 이래가지고 재능을 발견하고 주인집의 자제들과 함께 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주인도 좋았네. 네. 어디 주인이 글 읽는 걸 따라 읽어! 그러고 이제 매질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당시 상상도 못할 일 아닌가요? 그렇죠. 좀 좋은 주인을 만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춘형과 정초부는 매우 각별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서로 친구처럼 대하면서 시를 주고받기도 하면서 이 주인과 노비 사이에 문학으로 맺어진 유일한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 발견된 여춘형의 문집 헌적집에는 초부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글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 나태주 씨 읽어주시죠. 예, 어려선 스승으로, 커서는 벗으로, 시에서는 나의 벗 정초부뿐이었지. 와. 난 정초부의 능력이 대단한 것도 있겠지만 주인. 그 사람이 정말 네. 대단한 약간 조선시대랑 맞지 않게 그 인간은 평등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이제 둘의 관계는 그렇다 쳐도 다른 양반들은 어떻게 이 사람을 알게 됐는지. 네. 자, 우연히 정초부의 시를 보게 된 여춘형이 그의 시를 보고 이제 감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 모임에서 시를 공개를 합니다. 근데 사대부들보다 막 시를 잘 쓰는 노비가 나타났다고 막 소문이 막 파다하게 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초부에게 시를 부탁하는 사람들도 막 나타나고 막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와. 그럼 이미 소문은 다 났고 시단에 뭐 이름도 올라갔고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뭐 본격적으로 좀 활발하게 좀 활동을 했던 건가요? 하지만 천한 하지만? 노비 출신인 이유로 시단에 이름을 올릴 수는 없었어요. 못 올렸어요. 네, 당시에는 시는 양반만의 전유물이다 그런 분위기였고 시단에 올리려면 최소한 노비는 아니었어야 됩니다. 신분 자체가. 네, 신분이 안 됐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시집을 낼 수도 없고 뭐 시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 수도 없어서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춘형은 정초부의 노비 문서를 파기하고 노비 신분에서 해방시켜줬어요. 야. 와,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요. 아니, 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직접 노비 신분까지 없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재산이잖아요, 재산. 네. 그렇죠. 재산을 하나 날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춘형 입장에서 네. 엄청난 희생을 한 거라고요. 그럼 이제 정초부는 힘든 일이 이제 끝난 건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면천이 된 이후에도 평생 가난 속에 시달리며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그런
가난과 그 아픈 삶 역시 시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 한석준 씨 읽어주시겠어요? 한밤중에 다락에 오른 것은 달빛 구경하려는 것 아니고 새끼 곡기 끄는 것도 신선되려는 것 아닐세. 그러니까 새끼 곡기가 끊기는 일이 많았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뭐 면천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땅이 없고 뭐 딱히 이게 할 일이 없었다면 가난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가 죽은 뒤에 이 문인들이 이제 정초부의 시를 모아서 초부 이유고를 만들었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제 발견이 됐어요. 자, 그리고 정초부가 살았던 곳으로 추정되는 양평에는 정초부 지객길을 만들어서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